이번에는 우리가 유닛 2장 우리가 SAP 하나로다가 되면서 여러분이 아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즉 취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픈 SQL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인 SAP 하나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체크, 그 다음에 SAP 하나가 되면서 이제 새로 나온 우리가 코드 체크, 아밥 코드 체크를 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퍼포먼스 이슈들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A라고 해서 Guided Performance Analysis, 보통 이제 GP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GPA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SAP 하나에서 아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여러분이 SQL문 없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바 SAP 하나에서 여러분이 SQL, 즉 오픈 SQL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퍼포먼스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번을 보시면, 그죠? 레슨 1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오픈 SQL을 통해서 우리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즉 SAP 하나를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픈 SQL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는 SAP 이제 하나가 되겠죠. 왜냐면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처리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SAP 하나로다가 복제를 한 다음에 SAP 하나에서 우리가 각종 레포팅이나 각종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게 바로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인 거죠. SAP 하나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AP가 있고, 우리가 SAP 데이터베이스인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그죠? 요거는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 다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고, 레슨 1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이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다라는 걸 머릿속에 먼저 정리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로다 연결을 하려면, 그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러분이 SAP AP가 있고, 아바 프로그램은 여기서 노는 거죠. AP에서 SAP AP가 있고, 그렇게 백엔드 즉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 하나를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접속 경로를 알아야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여기를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접속 경로를 알아야 돼요. 얘를. 그럼 우리는 SAP AP에서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인 SAP 하나의 접속 정보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트랜잭션 코드 중에 DBA 칵핏이라는 데 가보면 여러분이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유효한지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유효하지 않으면 당연히 메인터넌스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환경 설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에 가서 해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 우리가 최대한 이클립스인 하나 스튜디오를 쓰도록 노력하는 게 여러분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ADT에 와야 돼요. SAP 관련된 거니까 DB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나마 친절하게도 가운데 보면 오픈 SAP GUI라고 있어요. 그래서 SAP GUI에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GUI에 오시면 SAP GUI 화면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단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여기를 좀 늘려서 사용하면 훨씬 편하겠죠. 지금 제가 막 레코딩을 뜨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DBA 칵핏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접속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놔야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가보시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가시면 이렇게 접속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면 접속 정보 테스트, 여기 테스트가 있네요. 테스트 하게 되면 에러, 첫 번째 건 에러가 났고, 그죠? 저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땐 GUI를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이렇게 좀 보기가 너무 여러분 복잡해서. 그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요거는 에러가 나고, 요 하나 서치라는 것을 테스트 해보면 하나 서치도 에러네요. 그죠? 하나 서치도 에러. 그 다음에 얘도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이제 베이시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의 이제 접속 경로를 여기다 이제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잡아드리고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DBA 칵핏에 가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로컬, 여러분 SAP 시스템과 연결되어져 있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도 여러분이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로컬에 액세스한다는 건 당연히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거고, 리모트에 연결한다는 건 대체적으로다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나 외부에 있는 다른 SAP 시스템에 접속할 때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코드는 DBA 칵핏이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유저와 당연히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커넥션 네임이 이렇게 하나DB라고 있으면 이 하나DB라는 커넥션에 이 사용자 아이디, 그죠? 그 다음에 접속할 때에 대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접속할 포트 번호, 이러한 것들이 셋업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리퀴짓, 여러분이 SAP 노츠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로다가 SAP 하나에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행으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프리리퀴짓,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이 해당 노츠에 들어 있습니다. SAP 노츠는 SAP 고객들만, SAP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노트로 일반 사용자들은 뭐 당연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AP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노츠 번호 1597627이라는 이런 노츠 번호를 집어넣고 여러분이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노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네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우리가 커넥션 정보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SAP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SAP 시스템에서 우리가 셀렉트 문을 날리고 있는 거죠. 셀렉트에서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내가 셀렉트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커넥션, 즉 얘랑 맺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서 이게 커넥션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커넥션 정보. 여러분이 DBA 칵핏에 있는 해당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은 지금 DBA 칵핏에 가보면 접속 경로가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다가 그죠? 여러분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여러분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접속하기 위해선 이 접속 경로는 어디서 확인한다? 그렇죠. DBA 칵핏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 DBA 칵핏에 가보면 우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치 예인 것처럼 해서 신텍스는 요구를 사용하는데 마치 예인 것처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요 예가 있는데 요 접속 경로가 뭐냐면 디폴트예요, 여러분. 디폴트. 그래서 디폴트라는 접속 경로를 이용해서 마치 예인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SAP 구이에 가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여기에 오시는 게 좋고요. 하나 스튜디오에 하나 스튜디오에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패키지에다가 하나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New ABAP 프로그램. ABAP 프로그램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ABAP 프로그램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ABAP 클래스, ABAP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는 Z 커넥션 세컨더리 DB라고 하죠. 베이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ABAP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고, 혹시 개발하는 환경은 우리가 하나 스튜디오에서 이제 개발을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약간 시스템이 지금 약간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죠? 느리지만 뭐 왜냐면 컴파일하는 시간이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살펴보니까 SAP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컴파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빨라지겠죠. 여러분이 피니시를 선택하시면 되고, 속도가 살짝 내린데요. 그렇죠? 데이터, IT, 타입, 테이블 오브 SCRR. 그죠? 원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셀렉트, 신텍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셀렉트 프롬 다음에 커넥션. 그죠? 여러분 신텍스가 좀 애매하죠, 그죠? 프롬 SCRR 커넥션. 어디? 디폴트. 만약에 DBA 칵핏에 유효한 접속 경로가 있으면 걔를 쓸 텐데 지금 DBA 칵핏에 유효한 접속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로다가 하는 거죠, 그죠? to field scope table IT SYDB CNT. 그래서 여러분이 CNT 여러분이 액티베이션을 수행하시고, 액티베이션 버튼 여기 있네요. 액티베이션 수행하시고 우리가 run 하시게 되면 F8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눈에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마치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해서 현재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러분, 그죠? 시험도 응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요거에 대한 접속 경로, 걔가 뭐다? 디폴트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디폴트. 그래서 우리는 SQL문을 이렇게 셀렉트해서 SQL문을 던지면 원래는 여기서 갖고 와야 되죠.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와야 되나? 우리가 접속 경로를 이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즉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데이터를 이렇게 취득한다. 그러기 위한 이제 신텍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잘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시험에 여러분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세컨더리죠. 있죠. 지금 데이터 취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데이터 취득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ABAP 딕셔너리에 셀렉트하는 이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디? 여기. 여기에 ABAP 딕셔너리에 나는 분명히 데이터 취득은 여기서 데이터 취득을 하지만 메인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즉 로컬에, 같은 얘기죠. 로컬 ABAP 딕셔너리에 SPFLI라는 게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에러. 여기서 비록 데이터를 취득하지만 여기에 SPFLI라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여기 하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 우리가 하나의 스페시픽한 오브젝트, 뭐 예를 들면 SAP 하나 뷰나 프로시저들이 여기에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해당 하나 뷰나 프로시저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하나 뷰나 프로시저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만 오직 가능하다? only 테이블만. 그래서 only 테이블만 가능한데, 심지어 어떤 테이블? 사용자가 여기에 접속한 유저의 권한이 있는 테이블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DBA의 칵핏에 가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DBA 칵핏에 가셔서 이게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로다가 접근을 한다 라고 하면 하나 DB죠. 이 하나 DB에 있는 뷰나 프로시저는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누구만 가능하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그럼 이 테이블은 그럼 SAP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 다 되냐? 그렇진 않다. 여기에 등록되어져 있는 유저, 그렇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의 권한에 따라 가능한 테이블이 결정되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 유저의 가능한 테이블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유저에 할당되어진 스키마에 있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더 유식한 말로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접속 경로를 맺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저에 속해 있는 스키마만 가능하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맺고 있는 유저에 관련된 스키마만, 여기는 이제 스키마 정보는 없는데 그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구현 중인데 다음 중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비록 원격지의 테이블을 셀렉트하지만
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내 로컬 ABAP 딕셔너리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from 전에는 우리가 하나 스페시픽한 오브젝트, SAP 하나 뷰나 SAP 하나 프로시저는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럼 테이블에 접근할 때도 모든 테이블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커넥션에 할당되어지는 유저의 스키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